안녕하세요. 이어서 OS와 PFS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와 PFS는 1차 평가 변수, Primary Endpoint입니다. 평가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FDA 승인을 결정하는 변수가 바로 이 평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된 겁니다. 안 한 것보다 못하죠.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열심히 했어 라고 정신 승리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결과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한 끗 차이죠. 결과를 뽑아내면 가히 이제 신이 되고, 그렇지 안 되면 사기꾼이 되어버리니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OS가 1차 변수로 되는 경우와 PFS가 1차 변수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와 PFS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OS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계산한 거고, PFS는 종양이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커지게 되거나 약 20% 혹은 죽을 때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PFS는 끝이 두 가지인 거죠. 종양이 20% 커졌던가 아니면 죽었던가,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OS PFS 영상 이전에도 많이 올려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부터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나오죠.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 왜 하냐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구를 해보신 적이 없는 저도 그렇고, 통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뒤에가 전부 다 이해가 안 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군과 대조군은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약을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싶은데, 한 집단에 다 먹여버리면 안 먹은 집단이랑 먹은 집단이랑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실험군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조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치로 봤을 때 실험군이 아무래도 약을 먹은 이제 집단이겠죠. 그리고 대조군은 대조하다, 비교를 해본다. 그러니까 대조군은 이제 안 먹은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을 보면은 대조군은 실험 조건을 실험 전 상태에서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어 실험군과 자연 상태를 대조해 보기 위해서 만드는 집단이라고 설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 라는 거죠. 그대로 둔다는 거는 약을 안 주고 가만히 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을 준 사람은 이제 실험군이 되고, 약을 안 먹은 사람은 이제 대조군이 돼서 자연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실험에서는 이제 통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통제한 조건은 이제 실험군에 통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이제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실험군은 이제 HLB, 예를 들면 리보세라즘을 먹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대조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독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면 OS를 1차 변수로 설정해야 한다 입니다. 이야기 쉽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왜 독성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생각되면 OS가 평가 변수로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장 기본 세팅이 FDA에서 OS를 궁극적으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평가 변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전체 생존율 OS가 1차 평가 변수여야 합니다. 하지만 OS는 한 데이터가 형성될 때 끝이 그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제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PFS나 뭐 다른 평가 변수들에 비해서 가장 긴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긴 시간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대조군이 만약에 독성이 있어서 통증이 있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가장 긴 시간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죠.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성이 낮아서 이 대조군도 버틸만 하다, 그리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싶을 때 이제 죽을 때까지 평가하는 OS로 하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음 단계 치료 방법이었고, 이거는 다음 영상 PFS를 1차 변수로 설정하는 경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질환 진행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 OS를 또 이제 가장 적당한 평가 변수로 간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 쉽죠?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시간이 짧다면은 가장 이제 기본 세팅인 OS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질환으로부터 사망으로까지 시간이 짧을 때 이제 약을 처방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사망한다. 평균적으로 만약 미디엄 값으로 하면은, 중간 값으로 하면은 대략 이제 한 달 안에 대부분이 사망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약을 처방했을 때 그게 이제 2달, 3달 이제 생존을 하게 된다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딱 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2년 그 사이에서 1년 8개월에 보통 사망하는데, 1년 9개월 약을 먹고 나니까 1년 9개월, 10개월이라고 하면은 이 차이가 앞에서 한 달이랑 2달 차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짧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고 해도, 물론 이제 현저히 낮을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금방 끝나니까 OS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대체적으로 교차 치료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크로스해서 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되어 있어도 적용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PFS가 아닌 OS를 1차 변수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기본인 OS를 쓰고,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 치료 방법이 없을 경우에도 OS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